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 관련 소식 들었는데요. 이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이 올랜도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고요? 네, 이번 범행을 저지른 마틴은 테러와 연계됐을 가능성 때문에 이미 두 차례나 FBI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자동 소총 그리고 다량의 실탄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2시간여 만에 단 한 명에 의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요. 현재 미국의 총기 관련 제도 아래서라면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특히 돌격소총이라 일컬어지는 자동소총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모든 의원들에게 총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물어서 다가오는 선거 때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는 테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은 총을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업자들의 로비와 또 이에 호응하는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인데,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 미국 내 총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는 그동안에도요, 이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잖아요. 네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총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구체적인 집계도 제시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수치가 충격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총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올 한 해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3만 5천 명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기협회 전문가가 제시한 수치인데요. 총격을 받아 숨진 피살자 수가 6천 명이고, 그리고 경관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진 사망자가 550명, 그리고 총기로 자살한 사람이 2만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과거 미국 남북전쟁과 비교를 해봤더니 결과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서는데요. 남북전쟁 당시 전투에서 숨진 사람이 4년 2개월 동안 14만 명이었는데, 이를 연평균으로 나눈 수보다 총기 사망자가 더 많았기 때문인데요. 인명피해 규모로만 보면 미국의 총기 제도가 사실상 전쟁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네. 뉴욕 타임스가 제시한 수치도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데요. 인구 1,000명당 무려 31명 이상이 총기로 사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 활극 시대보다 더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표현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네, 정말 미국 정치권이 이 충격적인 집계를 진심으로 좀 곱씹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국 런던으로 가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여성의 날씬한 몸매를 강조한 이 다이어트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런던의 공공장소에서 이런 광고가 앞으로 금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런던시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는 날씬한 몸매의 여성 모델을 내세운 광고를 앞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에 상처를 준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조치는 런던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가 배경이었습니다. 그동안 런던 지하철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내세운 다이어트 광고가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비현실적인 몸매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여성들에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심어주고 또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없애야 한다, 이런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7만 명이 서명에 참여해 시 당국에 서명지를 제출했고, 새로 취임한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이에 적극 동감하면서 앞으로 몸매를 강조한 사진을 더 이상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우리나라 이 관광객들도 많이 가본 이 관광지일 텐데요. 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 인근에 정글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세 도시들이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도 사실 그 오랜 기간 정글에 묻혀 있다가 영국의 탐험가에 의해 발견된 곳인데 인근의 정글지대에서 최고 1400년 전에 번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호주 고고학자 데미언 에번스 박사팀이 라이다라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데요. 그 레이저 탐사 장비를 탑재한 헬리콥터로 해당 지역 상공을 비행하면서 레이저 광선을 쏘고 이를 통해 지하까지 스캔을 해서 그 도로와 수로, 성벽 등의 윤곽이 담긴 3차원 형상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그 정글지대 지하 여기저기에서 그 앙코르와트 제국의 도시로 알려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그 전체 도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900년에서 약 1400년 전에 전성기를 이룬 도시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규모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만큼 크다, 이런 게 연구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은 이번 발견으로 베일이 아직 완전히 벗겨지지 않는 그 앙코르 문명의 번영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기재위는 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담당하는 상임인데요.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룬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으로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조경태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에서는 참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이 기재위원장 선출 축하드립니다. 네, 저를 뽑아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부산 사흘 지역주민께도, 그 부산 시민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상임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앞으로 2년 동안 기재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포부를 좀 들려주시죠. 네, 기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재정,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핵심 상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그 정파의 이익이나 계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상임위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당내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선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고요. 또 이 전문성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분들 역시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만은, 선수를 따지면 제가 4선 의원이고, 네. 그분들은 3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4선 의원으로서 각 상임위의 그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재위원장 맡으셨는데, 기재위원회 회의 이 위원들 만만치 않은 여야 중진들이 포진됐더라고요. 몇 분만 봐도 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의 이해운 의원, 김광림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여기 또 무소속 유승민 의원도 포함된 거죠? 네, 유승민 의원, 무소속에 계시는 유승민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임위원들 몇몇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로서는 좋은 분들을 모시고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기대가 되고요. 네. 타협과 조정의 정신을 잘 살려서 상임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모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상임위로 만들어 가시겠다. 네,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러면 현재 기재위의 최대 당면 과제, 뭘로 좀 꼽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그 국민 경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그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든지 네. 구조조정 문제,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도 저는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은 또 그 부처 간의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굵직굵직한 경제 현안이 다 기재 위에 들어있군요. 지금 뭐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당장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의 경우에요. 이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자본 확충을 위해서 12조 원대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발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또 일각에서는요. 이 돈부터 밀어넣는 이런 식의 구조조정 문제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 12조 원의 그 공적 자금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투입을 했을 때와 또한 투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한 뭐가 어떤 선택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적 투입 효과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고민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것을 승인하거나 동의하는 과정을 밟게 되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워낙 천문학적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또 이런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실 책임을 좀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이 부실이라는 결과를 이제 발생시켰는지 그럼 책임자를 가려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물리는 것도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는 너무도 당연한 그 어떤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국민들한테 이런 부실화된 데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잘 밝혀내는 것이 저는 국회의 또 하나의 의무다라고 보고 있고요. 책무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실화된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또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검찰 수사로 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로 야권에서 나오는 이제 주장일 수 있는데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그 일종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파의 이익이나 어떤 그 당파의 이익을 우리는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어떠한 것이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어떤 폭넓은 좀 이해를 여야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여당 야당이 지역적인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실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 저는 그 책임을 밝혀내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 이익 앞에 여야 없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네네. 자, 그런데 구조조정 문제하고요. 또 이 노동개혁 문제가 추진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인프라 등등 이 재원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원 마련 때문에 이 법인세 인상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조 의원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우리 역대 정권에서 법인세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라고 일컬어지는 그 국민의 정부, 네.
에는 법인세율이 30%에서 27%로 낮춰졌고요. 또한 그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27%에서 25%로 법인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네. MB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25%에서 22%로 네. 법인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22% 수준을 다시 25% 수준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그리고 높였을 때의 각각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이 더 국민적 관점에서 좋을지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결론을 합당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정부에서 계속 낮아져 왔는데 합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어제 저희가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이 노동개혁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정 부분 법인세 손질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시더군요. 그럼 지금 새누리당 안에도 딱 확정돼 있는 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OECD 국가의 그 법인세율을 살펴봐도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세율이 2014년 기준으로 21%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 15% 법인세율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보다 또 높은 나라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들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과연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지 낮추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저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계부채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그 올 1분기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당 현안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 비대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제 구구하게 나오고 있던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혁신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당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새누리당이 더욱 국민들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혁신의 박차를 저는 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더 좀 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아까 기재위원장 선출되신 감사의 말에서 이 지역구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시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지역구를 부산에 두고 계시니까 지금 다음 주경에 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부지 선정 문제가 발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혹시 의원님 입장 어떠세요? 네, 이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평가를 잘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5개 지자체장들도 합의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는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저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투명하고 객관적인 네. 평가 기준이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입장 오늘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원희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네, 3부에서는요. 내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 1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4부에서는 중국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차이나 투데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